자, 오늘은 182페이지 봅시다. 전세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물권법. 물권법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류권, 저당권. 자, 오늘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전세권. 전세권. 자, 여러분, 전세권하고 임대차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요? 보면은 일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구별을 못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 전세권과 임대차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또 용어도 이제 오늘 이후로 용어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자, 예부 강의할 때도 전세보증금 쓰지 말아야 해도 전세보증금 그 용어를 쓰니까 오해하잖아요. 전세권으로. 그렇죠? 근데 정작 전세권은 잘 몰라요. 자,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 타인의 건물을 주로 빌려서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러한 관련된 법률은 크게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 전세권. 다른 하나는 우리 채권법에 있죠. 15개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 임대차. 임대차 있고, 또 우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주로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관련된 법률이 우리 민법에 크게 이 전세권과 임대차가 있고, 또 우리 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전세권입니다. 자, 우리 민법상 이 임대차와 특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통틀어 우리 임대차입니다. 그렇죠? 임대차. 원래 민법에 규정된 이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니까 우리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물권. 자,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가 있습니다. 이 임대차는요, 채권이잖아요. 채권. 자, 우리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똑같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금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채권입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이 임대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을 했느냐. 자, 이처럼 우리 민법상 이 임대차는 채권이다 보니까 항상 물권보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그 목적물이 뭐가 되면은 경매가 되면은 보호를 못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보호법이 등기를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등기에 버금가는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은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우리 임대인, 소유자는 임대인, 용어가 들리죠? 임대인. 자,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누가 한다? 임차인이랍니다. 임차인. 자, 그러면 이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인도하고. 자,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요. 자, 우리 임차인 뭘 지급합니까? 차임을 지급해요, 차임.
자, 이 차임 지급 형태가 다양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어요. 전액 보증금으로. 자, 두 번째 보면은, 보증금 일부. 또 뭘 지급합니까? 월세로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 또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 자, 네 번째는 사글세. 사글세가 뭐죠? 일명 깔세. 일명 깔세. 유럽이나 영미는 이 깔세를 사용해요. 유럽이나 영미는. 왜? 보증금 없이 6개월치, 1년치 한꺼번에 차임을 지급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거를 사글세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보증금을 뭐로 불러요? 응? 그렇죠.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자, 이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 민법에 전세권이 규정되어 있어도 이 전세권이 뭔지 몰라요. 이게 전세인 줄 알아요. 임대차가. 여러분 이게 전세보증금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그냥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전부 다 국가가 국토부에서도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월세 뭐 이렇게 나와요. 전에 뭐 저는 외부 관공서 많이 강의 나갔었지만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세권과 이 임대차를 구별을 못 해요.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 전세인데요. 라고 들으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요.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럼 대충 얘기하면, 아, 이거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뭐다? 이 전세권과 이 임대차를 정확하게 뭐다? 구별하고 또 사용하고 또 나중에 얘기할 때도 전세보증은 전세보증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임대차 설명이라고. 전세권을 설명하면서 임대차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전부 지금 이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드는데 그렇죠? 나중에 전부 연관시켜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약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하시고 이 용어, 이 전세권과 임대차 이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전세권부터 봅시다. 전세권 의의와 성립을 한번 봅시다. 성립, 의의와 성립, 전세권의 성립. 자, 한번 우리 전세금을 지급하고 또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계약. 자, 우리 소유자를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전세권 설정자. 우리 소유자는 뭘 해줘요? 등기를 해주잖아요. 설정. 그렇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소유자를 뭐라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 아까 우리 임대차는 누구 했었어요? 뭐라 불렀어요? 임대인. 영어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세권은 소유자를 뭐라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사람 뭐라 한다? 그렇죠. 전세권자. 전세권자. 그래서 우리 임대차 계약과 달라요. 임대차 계약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사람 뭐라 한다? 임차인.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전세권 설정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이 전세 계약 체결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부동산 인도. 자, 전세권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자, 등기가 어디에 기재돼요? 갑구란에 기재돼요? 을구란에 기재돼요? 갑구란에? 을구란에 기재돼요.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을구란에 기재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전세권, 저당권, 뭐 저당권 있고 전세권 있고 많이 보셨죠? 을구란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는 뭘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응? 전세금. 이제 뭐 임대차고 이제 이게 생각하니까 혼동되나 봐요. 조심하네. 전세금. 전세니까 우리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자,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 뭐한다? 성립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를 해줍니다. 그 대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함으로써 전세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인도는요, 전세권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부동산 인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면은 전세권이 성립된다. 아니면 인도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또 우리 전세금 지급이요. 전세금 지급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문제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입니다. 성립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도 그 전세권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입니다. 전세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세권은요, 좀 특이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세권은 영입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입니까? 영입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입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영입 물건입니다. 자, 영입 물건이고, 자, 이처럼 전세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권이 소멸이 되잖아요.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은 또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후순위권자보다도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자, 이 우선 변제권은요, 영입 물건에 없는 특징이야. 우리 영입 물건은 뭐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잖아요. 근데 우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담보 물건의 특성입니다. 즉,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은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담보 물건이란 말이에요. 교환가치. 자, 이처럼 우선 변제가 있다는 거는 담보 물건 성질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성질상 특징입니다. 그렇죠?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 할 수 있다? 다른 후순위권자보다 비교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우리 책 보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183페이지 한번 봅시다. 183페이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 자,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단 기간.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몇 년으로? 2년으로. 2년이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몇 년으로 본다?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으로 본다. 근데 전세권은 그러한 최단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단, 우리 이제 건물의 경우, 우리 전세권은 동산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동산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건물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토지, 건물 다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 자, 부동산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동산은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이 부동산도 우리 토지와 건물 있잖아요. 서로 별개의 부동산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토지는 임대차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전세권도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경우 건물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거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단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거는 1년으로 본다. 원래 최장 기간이 규정 없어요. 우리 전세권은. 그렇지만은 건물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자, 우리 두 번째. 최장 기간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최장 기간 정해졌습니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자, 그러면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뭐 5년을 정하든 뭐 2년을 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최장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이 초과되면은 1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장 기간 10년입니다. 자, 갱신할 수 있다, 없다?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법정 갱신. 자, 이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만 해당됩니다. 우리 아까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 법정 갱신권은 건물 전세권만 해당됩니다. 건물 전세권만 해당된다. 건물 전세권만. 토지 전세권에 법정 갱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에만 법정 갱신권이 인정된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는 소유자예요? 그 목적물 사용 수익한 사람이에요? 설정자, 소유자죠? 자,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계약갱신 거절 통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자, 전세 기간 만료 6월부터 몇 월까지? 1월 사이. 1월 사이에. 이처럼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뭘 하지 않으면은 계약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뭘로 본다? 전세권과 동일하게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과 동일하게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거절하려면은 이 기간 내에 해야 되겠죠? 이 기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법정갱신권은 건물 전세권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언제 전세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과 동일하게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때는 기간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기간이 정하지 없으면 정함이 없으면은, 자,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당장 효력이 발생하느냐?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돼요? 6월. 6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경과돼야만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전세권이 소멸한다. 아까 우리 법정갱신권은 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 전세권 설정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죠?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 6월이 경과돼야만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은 언제든지마다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효력은 당장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언제 6월이 경과돼야만이 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 전세권 존속 기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전세권의 효력을 봅시다. 전세권 효력. 자, 이제 가볍게 이 기본서 없는 것도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고 갑니다. 나중에 안에 내용들은 상세히 할 겁니다. 자, 전세권 효력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뭐 한다? 통상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 유지 의무 또는 수선 의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수선은 우리 수선 뭐예요? 우리 수선비는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필요비. 그 물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뭐한다? 필요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존비라든지 수선비. 이게 이제 우리 필요비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선 의무 부담 안 해? 전세권자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 알아두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은 뭐 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통상 수선비를 뭐다?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필요비 청구 못한다. 자, 나중에 보면은 특약으로, 자, 이렇게 필요비 청구를 못하는데 특약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필요비 유익비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했잖아요. 임의 규정이 했잖아요. 특약으로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목적물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감 청구. 전세금 증감 청구. 자, 이 증액. 이게 증자는 증액이죠? 누가 증액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가. 그러면 뭣도 할 수 있어요? 감액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뭐 전세권자가 하겠죠. 물론 이제 전세권 설정자가 뭐 감액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전세권자가. 청구니까. 그렇죠? 청구니까. 자, 근데 이 전세금의 이 증감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 증액하지 못한다? 전세금의 20분의 1. 전세금의 20분의 1은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러기면은 얼마를 증액 못한다는 거예요?
1억이면, 원래 전세금 1억이면 20%가 얼마예요? 20분의 5%죠? 5%. 500만 원이죠? 그렇죠? 증여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감액 청구는요? 감액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어요. 분리한 게 없잖아요. 20분의 1이든 50분의 1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감액은. 증액만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세금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때 이 증액 청구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 20분의 1 범위 내, 20분의 범위 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범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이제 임대차도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비교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 얼마나 인상할 수 있다? 20분의 1. 이제 상가금의 임대차보호법은 달라요.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100분의 9. 틀리죠? 그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100분의 9하고 20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처럼 전세금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자, 이 전세권을 양도하고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 등.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거는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자, 보면은 여기 우리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자, 이 전세권자는, 자, 누구한테? 병한테. 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뭘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로 할 수 있고, 또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도 할 수 있다. 임대도 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잘하시네. 제가 이 지상권에서 한번 주의한 적 있었죠. 지상권은 뭐였었어요? 강행 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은 강행 규정인데 전세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자, 전세권을 뭐다? 처분할 수 없다. 또 뭐다? 임대하기 없기다. 또 뭐다? 전전세 줄 수 없다. 라고 특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당사자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뭐다?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보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전세 하지 말자. 임대차하면 안 된다. 라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비교해서 잘 나중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럼 전세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 동의 얻는다, 안 한다? 얻지 않는다. 자, 우리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세권 있죠? 자, 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전세금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고유 제도예요. 이 전세권. 다른 나라 없습니다. 임대차도 보증금 지급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자, 병이 돈을 대여해 줍니다. 대여. 자, 대여해주고, 을은 뭘 해주냐? 이 전세권. 이 특히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 이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는 가구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전세권인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지상권도 할 수 있다죠.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이처럼 담보를 제공해 준다고요. 자, 이것도 등기가 돼요. 어떻게? 자, 우리 을구란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자, 1순위 다음에 1. 전세권 설정돼 있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1-1 부기 등기예요. 전세권 저당권라고 부기 등기를 합니다. 부기 등기.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다가 전세권 설정자 물건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물건인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세권 양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게 몇 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4번 합시다. 4번 합시다. 자, 4번 보면은, 자, 우리 물권적 청권, 전세권의 기한. 우리 전세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 자, 우리 책에 보면은, 페이지 없나요? 없네. 그렇죠? 자,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물권적 청권은 우리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이라 했잖아요. 명문에 어디만 규정되어 있다 했죠. 원칙은 명문에 점유권과 소유권만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이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은 어디에 준용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권에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기한 물권의 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준용 규정 아닌 게 유치권과 질권이었잖아요. 자, 유치권은 전혀 학설과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우리 유치권은 점유권을 생명하잖아요. 성립 요건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이 침탈당했을 때는 보다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지만은 학설과 판례가 준용 규정을 어디에?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권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학설과 판례로 있습니다. 법이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세권도 준용 규정이 있어요.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권에 준용한다라고 해서 물권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침해되면은. 자, 다섯 번째. 우리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우리 법정지상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앞 시간에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죠. 하나는 약정지상권.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있고. 자,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서 지상권처럼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말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분묘규제권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에 의한 거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세권에도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 후에 소유자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보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이거는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없나? 아까 물권 청구권이 있었고, 그렇죠? 이거는 없네요. 자,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한번 봅시다. 자, 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권자면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자, 그 후에 갑이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매매를 했어요? 형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두 번째, 매매한 겁니다. 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해줬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에서 전세권이라는 등기가 기입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을굴안에 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됐습니다. 그 후에 갑이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병한테 어떤 걸 매매했냐면은 토지만 매매한 거예요. 토지만. 누구한테? 병한테. 매수인이죠. 자, 그럼 매수인은 토지 소유자고 갑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처럼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가부채권자 A가 이 목적물을 경매를 해서 토지만 병이 낙찰을 받는다든가. 자, 그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달라졌으면은 이 매수인이 이 토지만 매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병은 이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물 철거를. 자, 우리 이제 이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보다 전세권 설정자를 위해서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세권 설정자를 위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예요? 전세권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세권자. 궁극적인 목적은.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 승계인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한 다음에 매매를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러한 특별 승계인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문제 잘 나온 거는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특별 승계인은 자, 이게 이제 병이죠. 매수하거나 낙찰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특별 승계인은 누구에 대하여?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름 거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자인지 그걸 다 보시라고. 전세권자라고 돼 있으면은 틀립니다. 뭐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저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은 병은 갑 또는 을한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철거.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토지는 자기 소유니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 건물 이 전세권자가 지금 이 건물이면은 토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하면 돼, 안 돼? 자기 소유라 해서 임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되겠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도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했죠.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니까 병이 누구한테? 정한테 자기 토지만 전세권을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처럼 이 특별 승계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임대할 수 없다. 자기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자기 토지를 제3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전세권도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궁극적인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세권자잖아요. 그냥 혼동하지 마셔도 답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세권의 효력을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세권 소멸에 관한 효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전세권 소멸에 관한 효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번호가 할까? 1. 그냥 합시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자, 몇 가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전세권 소멸과 또 뭐가 있냐면 전세금 반환. 우리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금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정반대 의무겠죠. 전세권 설정자는 뭘 지급해야 됩니까? 뭘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처럼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는요. 그렇죠. 부동산을 소유자한테 비워줘야 되고, 부동산 인도. 그 다음 뭘 해줘야 됩니까?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등기 말소 의무가 있는데요. 이처럼 만료가 되면 정반대 의무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이 전세권자는 뭘 주고?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말소. 자,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와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채권법에 나오는데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가부 채무는 뭐예요? 가부 채무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 반환. 자, 전세권자의 채무는 부동산 인도와 등기 말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인도와 등기 말소를 안 해주면 누가? 전세권자가 안 해주면은 갑도 자기 채무인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반대로. 자,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은 자, 자기 채무, 전세권자 채무 있죠? 부동산 인도해줘야 되고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 이행을 거절하는 거라 말한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다. 동시 이행관계다. 자, 두 번째. 경매청구권이 있습니다. 경매청구권. 자, 우리 아까 보면은, 자,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그쵸?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전세금을 이제 가져야 되나요? 안 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임대차 계약으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뭐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뭐 해야 된다? 이제 강제 경매해야 된다. 근데 이 전세권은요, 이 등기, 전세권 우리 등기를 해주잖아요. 이 등기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 경매 청구. 자, 경매 청구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와 비교해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전세권. 자, 1필지 토지 일부 이렇게 합시다. 토지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 설정 여부.
자, 예를 들어서 1층 단독주택인데 1층과 2층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여기서 이 전세권자가 2층에 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 건물 2층 일부잖아요.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일부라든지 건물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하죠. 자, 이 건물 일부에 우리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 건물 전체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전세권, 경매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경우?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일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일부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거면은 아까 보면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다가구주택. 자, 우리 구분 등기, 여러분 아파트 보면은 101동에 보면은 여러 세대마다 구분 등기돼서 소유자가 달리 돼 있죠. 그렇죠? 원래 한 개의 1동의 건물이잖아요. 1동의 건물인데 일부잖아요.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했죠? 그렇죠? 돼 있죠? 전부 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라든지. 어떤 것들이죠? 빌라라든지. 그렇죠?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은 건물 전체를 뭐 할 수 없다?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뭐 할 수 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무조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구분 등기에 있는 전세권은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구분 등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이 우리 임대차 보증처럼 하려면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가져서 강제집행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후순위 재단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재단권자가 임의 경매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그 배당 받을 때는 선순위다 한다면은 전부 우선 변제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는 할 수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건물 일부에 뭐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없어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매 청구하려면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경매 청구 요건이. 자,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지체.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요건만 갖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행 제공해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이행 제공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이행 제공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지체 빠뜨려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 빠뜨려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와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를 했잖아요. 그럼 동시 이행관계는 이 전세권자는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이행하게 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채무는 뭐 한다는 거? 이행적으로 해야 된다요. 어떻게? 부동산 인도 및 등기 말소라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부동산 인도는 비워준다는 아니에요. 부동산 인도는 비워준다는 아니라 내용 증명으로 내가 부동산을 비워줄 테니까, 그리고 또 이 등기 말소 서류를 갖춰서 어느 법무사 사무실, 어느 변호사 사무실 맡겨두었다. 그걸 찾아서 뭐하고 등기를 말소하고 너는 언제까지 뭘 하라? 전세금을 지급하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그게 이행 제공이에요. 이행 제공. 최소한 어떤 건 제공해야 됩니까? 등기 말소 관련된 서류는 이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둬야 돼요. 그렇죠? 혼자마다 등기를,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끔. 이러면은 받아줍니다. 이거를 소명하지 않으면요, 이 경매 신청할 때 안 받아줍니다. 그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세권자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전세금 반환과 이 부동산 인도와 등기 말소는 뭐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 이행 관계 때문에 이행 제공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빠뜨려야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하나만 합시다. 우리 일기. 일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일기 청구할 수 있다. 일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이 전세권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큼 우리 인문서를 보면은 대충 다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치권 합시다. 쉬었다가. 자,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하세요. 질문.